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사원 아파트를 개보수해 일반 분양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11 총선에서 완패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 3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출동한 119 구조대가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 되면 재활 지원 서비스가 끊기는 등 장애인 지원 정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9도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사원 아파트를 개보수해서 일반 분양에 나서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기업체 사원 아파트에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외부 골격만 유지한 채 창틀이나 주방은 물론 노후 배관까지 모두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자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택을 인수해 재건축 대신 리노베이션을 통해 일반 분양에 나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단점도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시행사 측의 판단입니다. 200여 세대 모두 66제곱미터 20평형대인 인근의 또 다른 사원 아파트입니다. 비교적 최근 지어져 이곳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조건으로 곧바로 일반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기존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 기간은 물론 분양가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원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도심 요지에 위치해 입지 조건 역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소형 위주로 재편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었던 사원주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 들어 처음으로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떼를 목격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고래떼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울산 앞바다에 고래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구 울기등대 동쪽 12.5km 해상에서 참돌고래 수백 마리가 떼지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파도가 막 물결이 약간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파도가 저기가 좀 치나 이러고 봤는데 고래가 있더라고요. 수온이 차가운 4월에 고래떼를 보기는 쉽지 않지만 오는 26일 개막하는 고래축제를 축하라도 하듯 고래바다 여행선 앞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지난해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고래를 목격한 건 모두 7차례. 참돌고래떼가 5차례로 가장 많고 낫돌고래떼와 밍크고래가 한 차례씩입니다. 지난해에는 10번 운항에 한 번꼴로 고래를 목격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는 지난 2010년과 같이 30%에 육박하는 고래 발견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 현장에 119 구조대가 늑장 출동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즉각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타버린 마티즈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5톤 화물 트럭은 아뷰리창과 엔진룸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5톤 화물 트럭이 앞서 달리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차선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인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트럭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고 앞쪽에 서 있던 차량 석 대까지 모두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 32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 씨의 사인이 사고 충격이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화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 둘이가 안에 사람 있는데 탄다고 발떡발떡 뛰는데 반대편 차선 다 막혀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시간을 너무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앞차가 더 불이 붙어서 앞차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사고 현장을 보고도 이곳에서 7km나 떨어진 서울산 나들목까지 가서 돌아오는 바람에 적어도 20분 이상 구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어느 쪽 차가 달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가지고 너무 난다는 시간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울산시 소방본부는 119 구조대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만 훔쳐온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치기가 쉽기 때문인데 달리 범죄 예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적은 외곽의 한 식당입니다. 있어야 할 에어컨 실외기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게 잘려나간 배관만 남아 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 실외기를 훔쳐간 겁니다. 당당해가 폰이 350만 원 하는데 실외기가 없으면 이걸 사용을 못 한대요. 다 교체해야 된대. 경찰에 붙잡힌 26살 김모 씨 등 2명이 한 달 남짓 만에 훔친 에어컨 실외기는 모두 10세대. 심야 시간 절단기로 실외기를 떼낸 뒤 차량에 싣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절도범들이 에어컨 실외기만을 훔친 가장 큰 이유는 냉각기에 있는 구리와 고철을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철 금속값이 오르면서 고물상에서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실외기가 대부분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가동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실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도난을 막을 방법이 달리 없어 앞으로도 절도범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UBC는 장애인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끊겨버리는 재활 지원 서비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자동차 부품 조립에 한창입니다. 비록 단순한 작업이지만 매일 출근해서 일도 하고 임금도 받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많지 않아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 자동차 엔진 들어가는 조립, 실플러그 작업입니다. 재밌어요? 네.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은 10여 곳에 이르지만 이와 같은 노동을 통해 직업 재활의 꿈을 키우는 대상자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 많은 중증장애인 친구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25만 명, 울산에만 3,52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18세 이전까지는 재활 교육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치료와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끊겨버립니다. 주거 서비스 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와 그룹홈 등 주거 시설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울산이 가장 적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부모회를 중심으로 가층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세 이후가 되면 발달장애인들은 아무것도 갈 곳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장애인 동성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복지원에서 피해자 27명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복지원 입소자 41명에게 뇌파검사와 미술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직접 피해자 2명과 간접 피해자 25명 등 27명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12주에 걸쳐 심리상담과 뇌파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9월 하늘공원 개장에 맞춰 삼동면 조일리 보산마을을 영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영화에 등장했던 억새초가를 복원하고 자료 전시관과 추억의 명화 상영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보산마을은 지난 1970에서 80년대 뽕과 시바지 등 7편의 한국 영화가 촬영됐으며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의 고향으로 선정한 곳입니다. 4.11 총선에서 완패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 3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공동위원장 3명이 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기로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당대표와 시당 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동구교육연수원의 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이 교육연수원 부지 활용 방안을 밝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교육연수원 부지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과 조선해양박물관, 해송아트센터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진전이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구청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특성과 인적 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해서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7월부터 등록자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줄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